지금부터 할 거는 좀 많이 쓰고 중요한 상성자라는 걸 할 거예요. 상성자 뭐 영어로는 컨스트럭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 더. 합시다.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절수 정보, 얘는 인수 정보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F 써서 이름, 얘도 이름인데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 넣을 거고, 하나는 나이 데이터, 나이 할 거고, 바꿔줘야 되는 게 여기 나이고 %t, 여기도 나이 %t. 얘는 김철수 나오면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나오면 된대요. 얘는 김민주 나오면 되는 거고, 얘는 그렇차잘 이렇게 나오면 된대요. 자,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요한 거는 플러스 사람 하나 필요하겠죠. 왜냐면 타임 만들어야 되고 객체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있어야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또 뭐 필요해요? 또 이름, 나이, 어트리뷰트 필요하죠. 얘는 스트링 할 거고, 위치, 나이 이렇게 할 거예요. 프린트 F. 그리고 F11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널 0이 나와요. 왜? 이름, 나이 이렇게 넣어놨는데 널과 0이 나와요. 간단하죠. 값을 넣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디폴트 값 나오는 거잖아요. 공간을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값을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죠. 객체 내부에 있는 공간에 값을 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여기 사람 한 명 만들었어요. 철수점, 이름은 김철수, 김철수점, 나이는 22살이다를 안 했잖아요. 이러고 실행하면 잘 채워져 있겠죠. 객체 아래 건 여전히 안 나오죠. 왜냐하면 값을 넣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값을 세팅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비슷한 행위를 해봅시다. 33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죠? 공간만 존재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채워주는 행위가 각각 한 번씩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공간을 채워주는 행위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사람 객체 총 2개 있는 거고, 그 공간에 대한 값을 채워주는 행위를 한 번씩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얘도 22이래요. 그럼 어디를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눈으로 좀 보자면 33을 22로만 고쳐주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각각의 나이 정도가 22로 바뀌었죠. 제가 사람 한 명 더 만들 거예요. 민주가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꿔놓고 얘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니네. 이름 여기 바꿔줘야지. 이렇게 됐어요. 전부 다 나이는 같고 이름만 다른. 그러면 지금 똑같은 행위를 총 3번 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네끼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객체들 간의 공통점은 나이가 같다인 거잖아요. 나이라는 속성 값이 같다. 얘네가 뭐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얘네끼리 같은 반에서 지냈던 그냥 동창이래요. 그래서 나이가 같대요. 얘네들이 전부 다. 그래서 나이는 다 그냥 같다고 가정하고서 시작할 거고요. 값을 채워주는 과정이 총 3번 나왔어요. 얘네들 나이 값을 채워주는 과정이 3번 들어갔어요. 이게 당장 빠져버린다면 여기 나오는 결과는 0, 0, 0 나오겠죠. 왜냐면 공간만 있는 거고 값이 이렇게 들어가질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채워줘야 22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나이 값을 채워주고 누구는 채워주지 않았어요. 얘만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맞죠?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다 라면 똑같은 거 100번 해야겠네요. 이만큼씩 100번 해야겠네요. 뭐 이름이야 다 다르다 쳐도 나이 값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나이를 채워주는 이 한 줄을 총 100번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기 싫어요. 저는 나이 값을 채워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얘네들 자동으로 다 22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0, 0, 0이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나이 값을 채워주는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전부 다 22, 22, 22라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간단하죠.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냥 설계도 차원에다가 박아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자마자 값이 채워져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 행위를 할 때 얘는 이미 값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객체를 만드는 행위 안에서 나이 값을 따로 넣지 않아도 설계도에 써져 있는 대로만 그려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방법 사용하지 않고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메소드를 이용을 할 건데요. 데이트 나이 초기화 이렇게 할게요. 나이 초기화 그거고 이 안쪽에는 뭐라고 써줄 거냐면 이 시점 나이는 22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뜻하는 바는 일단 void 메소드니까 return value는 없을 거고, 그죠? 이거 함수명인 거고, make events 없으니까 인자 필요 없을 거고, 이 안쪽에 this.9은 22,
얘는 객체 내부의 나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객체 내부에 들어있는 나이 공간에다가 21을 넣겠다라는 거죠. 얘한테 나이를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객체를 이렇게 그려보면 나이라는 공간이 있을 거고, 얘한테도 나이라는 공간이 있을 거고, 얘한테도 나이라는 공간이 있을 건데, 디스점 나이 나와봐 하면은 얘한테도 마찬가지고, 얘한테도 마찬가지고, 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 안에 들어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본인 내부에 있는 리모컨을 활용해서 본인 내부에 있는 공간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메소드를 객체를 하나 만들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해줄 거예요. 그러면 초기화된 놈만 22라는 정보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해준다면 절수 있고 이렇게 해준다면 전부 다 22라는 값을 자기 안에다가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객체 하나 만들 때마다 이런 초기화 과정을 하나만 넣어주면은 그 해당 객체 안에 들어있는 나이 공간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러면 아까랑 다른 게 없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써주나 아니면 여기다가 20이라고 이렇게 써주나 다른 게 없잖아요. 줄 수도 똑같을 거고, 얘는 실행 안 하면 세팅이 안 될 거고, 중간에 이제 구멍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이거를 100개 해야 된대요. 중간에 이렇게 하나 빼먹었어요. 그럼 얘는 세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똑같아요. 지금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나이 값을 직접 세팅하는 거, 또 세팅을 안 하는 거, 또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나이 값을 세팅한 거, 설계도에 박아놓는 이거 말고, 여기다가 22 이거 말고, 얘는 세팅된 거고 얘는 안 된 거고, 얘는 된 거지만 이제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얘네끼리는. 그렇죠? 근데 이 방식의 차이를 잘 보면은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 한 줄 써줘야 되는 거, 얘도 한 줄 써줘야 나이 값 세팅이 되니까 딱히 뭐 이득 보는 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해주나 이렇게 해주나 둘 다 수동으로 세팅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직접 값을 넣은 거고, 얘는 메소드를 수동으로 한번 실행해 줌으로써 값을 넣어준 거고, 얘는 실행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값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자동 실행 메소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얘네들이 수동 실행이라서 이게 만약에 개수가 뭐 100개가 아니라 1000개래요. 그럼 중간에 뭔가 빵꾸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수동 실행인 이유는 보이드 메소드니까요. 얘는 한번 눌려야 실행이 되는 함수잖아요. 한번 이제 누군가한테 호출을 당해야 실행이 되는 건데, 이런 거 말고 원래는 이제 함수를 만들 때 여기 앞에 퍼블릭 같은 거 자동 생성하면 이거 써지죠.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데 이건 좀 더 나중에 할 거고, 얘는 return 타입, 그리고 얘는 함수명, 메소드명이라고 하고, 여기까지가 메소드 시그니처죠. 이 안쪽은 매개 변수가 들어갈 자리고, 이 중괄호 안쪽을 함수의 body라고 합니다.
함수의 몸체, 함수의 구현부라고도 해요. 그래서 함수의 선언부, 구현부라고 이제 나눌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만들 때, 메소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수동 실행 메소드예요. 지금 접근제한자 빠진 거 빼고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얘는 수동 실행 메소드예요. 자동 실행 메소드는 이렇게 만들어요. 얘는 자동 실행 메소드예요. 이 녀석은 클래스명을 따옵니다. 이렇게 클래스 네임으로 메소드를 만들어주면은 얘는 자동 실행이에요. 이 녀석을 생성자, 컨스트럭터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컨스트럭터 메소드라고 해요. 얘는 리턴 타입 이런 거 없고요. 보이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얘는 메소드예요. 이 녀석은 수동 실행인데 얘는 자동 실행이다. 대신에 자동 실행되는 시점이 있어요.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이때예요. 객체를 하나 만들면서 실행되는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 녀석은 객체 하나 만들고 이렇게 따로 실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코드 내에서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3번 이런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3번의 시점은 이때예요, 각각. 그래서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출력해주죠, 이렇게. 이 해당 메소드가 실행되는 시점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객체를 만들 당시에 미리 실행이 되는 메소드다. 그래서 나이 값을 채워주는 행위를 따로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따로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서 해준다면 얘는 필요가 없어질 거고, 이런 초기화 이런 거 안 써줘도 전부 다 22라는 값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new가 먼저니까 정보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객체를 만들 당시에 뭐 어떤 값이 이렇게 채워졌으면 좋겠다, 또는 다른 어떤 동작을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렇게 생성자 안쪽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고요. 생성자는 클래스 네임과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클래스 네임 초괄호 중괄호 하면은 얘는 생성자예요. 객체를 하나 생성할 때마다 실행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new 사람 하면은 이거 그냥 객체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뭐 연결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총 4번 호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죠? 사람 데이터는 총 3명 거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얘는 호출을 해버려요. new랑 생성자는 그냥 동시라고 보시면 돼요. 딱히 뭐 만들어지고 연결된 게 없다 뿐이지, 이 녀석은 객체를 하나 만드는 행위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성되는 시점과 실행되는 시점, 그래서 하나는 일단 지워놓고요. 이거는 조금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꽤나 많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봅시다. 유 사람 말고 얘를
김철수 타입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그럼 당장 필요해지는 거는 이 클래스 이거 하나 필요하네요. 그죠? 근데 김철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렇게 해둘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죠 사실. 지금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 인스텐즈니까요. 상속 다 받았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저 속성과 기능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나이라는 속성도 알고 있고 생성자를 물려받았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얘가 물려받은 생성자는 사람 생성자예요. 그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자신의 클래스 네임이랑 다른 생성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부모의 생성자니까요.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나이가 22라는 건 뭐예요? 부모의 생성자가 실행됐다는 거네요. 맞죠? 나이 값을 채워주는 행위는 여기서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어디도 나이 값을 채워주는 행위는 없잖아요. 상속을 받으면 부모의 생성자가 실행된다. 그러면 김철수 클래스의 생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요? 김철수 소괄호 중괄호 하면 끝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기점 나이 이름을 김철수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위에서 값을 채워넣는 행위를 지웠어요 제가. 그리고 얘는 사람 생성자 구출됨이고 얘는 김철수 생성자 구출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실행 아직 안 할 건데 이거 눈으로 한번 쫓아가서 아니다 실행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실행한 결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뭘까요?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출력 결과를 보면 맨 위에 사람 생성자 호출됨이죠. 그렇죠? 얘랑 얘가 실행된 이유는 생성자 호출이니까 어쨌든 U랑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U가 될 시점에 이 녀석이 될 거라서. U 김철수 하면은 얘 거 생성자 있죠. 그냥 코드를 읽어드리는 부분은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메인 메서드 기준이니까. 메인 메서드 기준이니까. 얘가 먼저 실행됐다는 건 뭐예요? 자기 거 먼저 안 하고 부모의 생성자 먼저 실행했다는 거네요. 이때 당시에 나이 값은 22로 세팅이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 거, 그러니까 1번, 2번이라는 거죠. 1번, 2번. 근데 각각의 생성자 안에서 객체 내부의 데이터를 이렇게 채워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똑바로 나오는 거고. 자, 사람 생성자는 이 녀석이니까 그냥 얘만 실행한 거잖아요. 자식 생성자 실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도 생성자 있고 부모한테도 생성자 있으면 부모한테 먼저 가서 얘를 실행시킨다가 되는 거죠. 지금 각각 하나씩 있잖아요. 내 거 하나 있고 부모 거 하나 있고.
상황 현황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뭐 다 모르겠고 좀 어렵다 싶으면 이것만 아시면 돼요. 뉴 사람을 할 때 따로 실행하는 모양이 없어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생성자 메소드가 있다. 컨스트럭터. 그래서 일반 메소드랑은 다르게 수동이 아니라 자동 실행이다. 따로 호출해줄 필요가 없다. 객체 생성될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메소드다. 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심지어 얘는 수동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안 돼요. 절수 메소드잖아요. 근데도 수동 실행이 안 됩니다. 자동 실행이에요, 그냥. 이런 건 안 된다. 객체 내부의 정보를 채울 때 또는 다른 이제 기능 실행을 미리 좀 하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됩니다.